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EMC 공학 중에, 여기 정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전기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들이 서로 접촉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호박하고 틀하고 이제 문질러면은 정전기가 생긴다는 것을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마찰 대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마찰 대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자를 이제 읽기 쉬운 거고, 전자를 이제 읽고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전자를 얻기 쉬워가지고 이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기나 사람 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좀 읽기 쉬운 이제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틀과 이제 호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틀에서 전자가 이제 호박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이제 이동해가지고 틀은 이제 양전하를 띄고, 호박은 이제 전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음전하를 이제 띄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전기는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내부에 이제 이제 전하는 서로 이제 같은 전압기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전하가 분포한다 그러면 다 표면에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전선의 어떤 표피력과도 와도 뭐 좀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어떤 정전기는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전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습도와 아주 이제 좀 연관이 이제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습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기 습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하와 이제 결합해가지고 중성화를 이제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자제품을 다루거나 생산이나 제조를 할 때 정전기에 의한 어떤 그런 이제 불량이 많이 없죠. 근데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도 건조한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정전기를 많이 일으키는 스웨터 같은 이런 옷을 이제 많이 입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정전기에 의한 어떤 제품 불량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이제 PCB를 제조하는 그런 공정에는 가습기를 튼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수건 이런 걸 이제 쫙 이렇게 공정에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가습기는 또 비싸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물수건을 이제 공정 라인에 쫙 이렇게 둘러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습도를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을 다루는 이제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습도 조절이 엄청 중요하다.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를 일으키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체 이제 전하가 발생한다. 전원체 전하가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게 섞여 있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마이너스 전극이 오면은 이제 플러스 1이 모이고, 플러스는 이쪽으로 모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모이고,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얘는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었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 이제 차징이 된 음전하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이 중성이든 이제 요 이제 물체가 한쪽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체 이제 전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전이 된 다음에 방전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ESD 피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자유공간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캡은 보통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충전되면 이제 요 면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캐패시턴스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유공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요 그냥 물체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무한대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가상의 이제 그 어떤 접지판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체의 이제 면적만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제 캡 성분이 이제 생긴다 하는 걸 이제 그 자유공간의 캐패시턴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전극이 하나라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캐패시턴 전극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자유공간에 이제 어떤 물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이제 캡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대전이 되는 원리가 여기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중성이든 그 이제 요 물체가 대전이 되는 겁니다. 얘가 대전이 되는 과정인데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제 음으로 된 대전체가 오면서 이제 이쪽에 플러스 형성되고 이쪽에 마이너스 형성된 겁니다.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접지를 이제 시키는 겁니다. 접지를 시키면은 이제 그 음전하가 일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전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요 네모 이제 음전하로 대전된 여기에 청력에 의해서 이제 요리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고 대신에 양전하가 이제 또 이리 올라오겠죠. 이제 양전하는 올라오고 음전하는 요 청력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스위치를 오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양전하로 이제 그 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되는 순서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성인 물체가 이제 그 어떤 전하를 가진 물체가 옆으로 오면서 이제 전하가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접지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청력에 의해서 이제 음전하는 빠져나가고 양전하는 당겨지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스위치가 오프되면은 양전하로 대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대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자유공간의 어떤 이제 캐패시턴스인데 이제 사람 인체 같은 경우는 약 50피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자유공간은 약 700 마이크로페럿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이제 물체별로 이제 어떤 면적을 구하면은 자유공간 그러니까 이제 그 물체가 이제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고유로 가지고 있는 이제 캡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전기 전자 제품을 다 다룰 때 이제 그 ESD를 일으키는 가장 이제 원천은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그 전자 제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그 모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몸으로 이제 이렇게 그 되는 거는 50에서 이제 100피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발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약 100피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이제 저항은 약 500옴에서 이제 10kΩ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지나 어떤 이제 손에 내가 이제 금속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저항이 작아가지고 50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살은 한 10kg 된 이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좀 저항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한 3500V 미만의 ESD는 거의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어떤 따끔따끔하게 느끼는 이제 정전기는 뭐 거의 뭐 수만 볼트 이상 이제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자제품 만질 때 그냥 따끔따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지더라도 한 3000V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는 이제 정전기를 안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만은 이제 그거는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뭐 거의 1, 2000V 정도 정전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전자제품을 특히 이제 아주 민감한 이제 전자제품 만질 때는 항상 어스밴드를 하고 좀 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제 정전기 시험을 해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 이렇게 이제 탁 튀는 이런 모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중요하다는 게, 공기 중에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중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많으면은 걔가 이제 우리가 정전기로 대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수분 성분이 우리를 다시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분으로 이렇게 습도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온 장치를 발생시키는 또 그런 뭐 이온 블로어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정전기에 대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이제 좀 좋은 공정에는 돈이 많아서는 좀 그렇게 뭐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전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전도성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 소산물질, 정전기 방지물질, 절연물질,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온다는데, 그 중에 이게 전도성 물질은 이제 전하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따라서 이제 대전된 이제 전자장치 근처에 전성물질 사용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방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불꽃이 튀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성 물질은. 근데 전기 소산 물질하고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물질은 이게 이제 전하가 쌓이는 것보다 이제 방전되는 게 이제 더 빠르기 때문에 얘들은 요 두 개 물질은 이제 정전기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물질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전기가 쌓이는 것보다는 이제 방전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제 정전기가 쌓일 어떤 그런 게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연물질, 우리 이제 스티로폴 같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안 좋다는 거죠, 이제. 스티로폴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하다가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방지를 위한 대책,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좀 이제 뒤쪽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과도 전류를 막거나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회로 내성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내성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회로 내성을 강화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MOV나 그다음 TVS 다이오드 이제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런 걸 들 수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아주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이 아주 빠르게 하다 보면 이제 한 비트씩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뭐 정전기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뭐 저기 그 페리티 체크나 그 다음에 이제 체크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전송된 데이터가 이제 에러다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페리티 체크나 체크썸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정렬 코드나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저기 잘 쓰라는 뭐 그런 이제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이제 그 과도 분류를 받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ESD를 어떻게 이제 차단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인크로저를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케이블을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실드가 없는 외부 케이블의 모든 도체에 대해서 가도 방지 대책을 한다. 뭐 물론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전기 대책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바스는 이제 그 일단은 절연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가 들어왔을 때 바이패스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자폐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루프 면적을 최소화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쌓인 정전기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절연 바이패스 자폐, 그 다음에 루프 면적 최소화, 이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절연하고 이제 바이패스겠죠. 이제 일단은 이제 정전기가 안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빨리 이제 빼내야 한다. 요것만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전기 유발 현상에 대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드 에러, 소프트 에러, 가도 이상 동작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이제 뭐 유럽 어떤 이제 시험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성능 저하나 기능성 손실은 허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요 하드 에러나 소프트 에러가 나면은 그거는 페일이고, 가도 이상 동작, 그러니까 이제 동작하다가 순간적으로 뭐 이제 뭐 TV 화면이 약간 지직했다가 바로 딱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게 전체 규정인데, 장치는 시험 종료 후 의도된 동작을 계속해야 하고, 성능 저하나 기능 손실은 허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시험 도중에는 성능 저하나 기능 손실이 허용된다. 실제 동작 변화나 저장된 데이터의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기준의 의미가 가도 이상 동작은 허용되지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제 그 정전기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이렇게 됐을 때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케이스죠. 이제 인클로즈가 이제 이렇게 어떤 틈이 벌어져 있으면은 이제 딱 들어오면은 물론 이제 이 인클로즈를 타고 빠져나가기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회로 내부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손상을 입히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로즈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요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자폐가 되게끔. 근데 물론 이렇게 이제
이건 너무 이상적이죠. 이제 그러면 딱 들어오면은 인클로저를 통해서 바로 쏙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어떤 정전기 방지 대책의 어떤 최종 목표가 이고, 혹시라도 이제 인클로저가 이제 어떤 빈틈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정전기가 가해지면 요 인클로저를 포함한 요 전체는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전기가 가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자폐가 되어 있더라도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요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것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전기가 가해지면 얘가 이 전체 인클로저가 상승하면은 요 안에 이제 그 회로도 이제 전위는 같이 상승하겠죠. 상승하는데 대신에 이제 이 그라운드로 이제 얘가 상승하니까 전류가 요로 흐르겠죠. 이제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쪽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전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알루미늄 포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를 더 이제 그러니까 이중화를 해 놓으면은 이제 요쪽의 캡 성분은 커지고 요쪽 이제 캡 성분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정전기 대책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인데, 요렇게 인클로저를 이제 싸더라도 문제는 이제 요 전체가 이제 전위가 순간적으로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 가겠지만 순간적으로 이제 전위가 상승해가지고 요쪽 회로에 영향을 이제 주면은 여기는 괜찮지만은 이쪽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A 박스하고 B 박스가 있는데, A 박스에 이제 그 저기 정전기가 가해지면은 요렇게 쭉 타고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쪽에 이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안 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요 케이블의 어떤 이제 실드나 이제 그 다음에 케이블 간에 이제 그 샤시 간에 이제 인클로저를 잘 해가지고 요 전체 이제가, 그러니까 요 이제 이제 우리가 블레이드 케이블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블레이드 케이블을 쓰면은 요 이제 금속과 이게 한 몸이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럼 두 장비 간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전기 가해져도 얘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이 전위차는 같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해지고 이 전위가 올라가더라도 이쪽이 피해를 안 입는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위차가 나와 있는데, 실드가 없거나 실드를 인클로저 연결하지 않으면은 한 500V 정도 뜬답니다. 근데 이제 그 실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실드를 이제 피그테일로만 연결해도 거의 이제 16V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클로저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커넥터를 인클로저로 이제 360도 다 이제 접촉을 시키면은 이제 1.2V, 0.6V로 이제 거의 정전기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만일에 이제 이쪽을 이제 이제 블레이드로 자폐를 못하거나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는 여기 커브모드 초크를 이제 넣으면은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정전기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전압이 상승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피해를 안 입는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볼 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인클로저를 연결하고 이제 입력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PCB의 어떤 접지 포인트를 이쪽에 해놓으면은, 이제 ESD가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회로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회로에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입력 쪽에다가 이제 그 PCB 접지를 연결하면은 ESD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회로에는 영향을 안 주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상당히 또 우리가 좀 머릿속에 항상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전기 대책을 위해서는 이제 TVS나 이제 MOV, 메탈 옥사이드 바리스트를 이제 추가를 한다는 걸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캡을 이제 쓰는 경우는 이제 입력단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플라스틱 케이블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 금속 포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폐 페인트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케이블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접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입력단에 이제 저항을 쓰고,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VC단에 이제 캡을 이렇게 이제 저항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하고 캡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인 경우, 플라스틱 케이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책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CB를 설계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어떤 접지를 연결할 때 회로 접지판을 하는 건 가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이제 IO 접지판을 두는 게 두 번째 좋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이제 케이스를 쓸 때 이제 얘기인데, 이제 밑바닥에 이제 금속 플레이트를 두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이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은 바닥에 이제 별도로 이제 금속 플레이트를 두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별도 이제 PCB에다가 IO 접지판을 연결해서 쓰면 좋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12점. (12.43인데) 이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전에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IO 이제 커넥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별도로 이제 이 회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하는데, 이제 IO만 이제 별도로 이제 그라운드를 두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리턴 패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브릿지를 두는 거고, 별도의 이제 IO 그라운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두면은 EMI 대책도 되지만은 정전기 대책도 될 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제 금속 인클로즈가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 케이스를 쓸 때는 이제 저항하고 다이오드, 그 다음에 캡은 반드시 이제 정전기 대책을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키보드나 LED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스파크 어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지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금속판을 중간에 이제 댄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사람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이런 제어판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슐레이터 샤프트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앞창에 그 이제 정전기 그 방지용 이런 걸 이제 두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자계산기인데, 이제 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요 회로 밑바닥에 이제 이 금속판을 이제 둠으로써 그 정전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인데, 이제 그 강한 가동,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이제 에러 감지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전기나 어떤 서지성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비트가 손실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페리티 체크나 체크섬이나 뭐 CRC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러 이제 정전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비트 손실에 대한 걸 이제 보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정전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몇 가지 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인클로저를 이렇게 이제 띄워서 이제 설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장비 간에 이제 블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실드 케이블을 써가지고 이제 두 장비가 하나의 어떤 이제 인클로즈 개념으로 되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드 케이블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커먼 모드 초크를 넣으면 이제 좋다. 그 다음에 PCB를 연결할 때는 입력 케이블 쪽에다가 접지를 연결해야 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플라스틱 케이스를 쓰는 경우는 안쪽에 이제 그 포일 같은 이제 금속 재질을 이제 써야 되고, 회로적으로 볼 때는 이제 ESD 방지를 위해서 저항이나 다이오드, 그 다음에 캡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정전기를 예방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